거래 화면 위에서 숫자들이 위독한 환자의 심박수처럼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다. 은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통상적인 한계를 찢어 발겼고 과거 90년대의 저점을 산산이 부수었으며 대낮에 시장 전체를 전율하게 만드는 숫자에 도달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공포다. 전 세계의 금융 중심지에서 거래소들은 시스템의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다. 딜러들은 육안으로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실시간 호가를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평범한 관찰자들은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과연 지금이 은 시장이 오랫동안 갇혀있던 억압의 굴레를 끊어내고 탈출하는 순간인가? 은이 이토록 강력한 속도와 강도로 움직일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격 차트가 아니다. 그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된다. 그리고 오늘 그 테스트는 귀를 찢을 듯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 기록이 작성되는 순간 은 가격은 수개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93달러 선에 근접해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움직임이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격 압박 현상이며 폭발하기 직전까지는 겉보기에 아주 느리고 평온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대 자본이 이미 이동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뉴스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금 즉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자들이 게임 참가 비용을 의도적으로 높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주요 선물 거래소들이 은 계약에 대한 증거금 요건을 인상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이전과 동일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현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정직한 해석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시스템이 요동쳐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성을 진정시키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추세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투자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려는 시도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매우 간단하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만약 그들의 목표가 진정으로 시장의 안정이었다면 개입 이후 시장은 열기를 식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반대다. 가격은 계속해서 위를 향해 밀어붙이고 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장으로 몰려든다. 규칙이 엄격해질수록 은은 역사의 드문 순간에만 보여주던 행동을 취하고 있다. 바로 문지기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 계약을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현상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궁금해한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 증거금 인상이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도미노 조각에 불과하다. 다음 도미노는 소매시장이며 그 다음은 공급망이다. 그리고 공급망이야말로 모든 것이 가장 불편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은이 질주하기 시작할 때 통상적으로 세 가지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쟁은 서류상의 위치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트레이더, 옵션 만기, 마진콜, 그리고 잔혹한 강제 청산이 이곳에 존재한다. 이것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전쟁이다. 두 번째 전쟁은 물리적 현실이다. 실물 은괴, 코인, 스크랩, 배송 과정, 정제소의 처리 용량, 그리고 금속은 인쇄해낼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전쟁은 심리학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은을 소유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전쟁만 쳐다보며 나머지 두 전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폭발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쟁이 동기화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하나로 합쳐지려 하고 있다. 이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징후 중 하나는 대중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 규모가 재포장되는 방식이다. 광기 어린 상승 국면에서 더 작은 규모의 계약 단위가 조명받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대개 트래픽을 우회시키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접근성, 더 작은 단위,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은 듣기에 친근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를 관리하기 쉬운 상품 안에 가두려는 압력 밸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증거금 규칙이 단순한 달러 금액에서 비율 기반의 요구사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가격이 너무나 격렬하게 움직여서
구식 시스템으로는 상승세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시장이 극도로 긴장되는 상황을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가 충분히 커지면 기관들은 가장하는 것을 멈춘다. 그들은 규칙 자체를 수정한다. 이제 서류상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물리적인 거리의 수준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이곳이야말로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변하는 곳이며 복잡한 단말기나 전광판 없이도 시장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은 가격이 급등할 때 공식 조폐국과 유명 소매 유통업체들은 기이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제품 페이지가 갑자기 공란으로 변한다. 품절 배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물건이 사라졌다가 하루 뒤에 새로운 가격표를 달고 다시 나타난다. 배송 날짜는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물량 배정은 배급제처럼 쪼개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 가장 큰 징후는 현물 가격 대비 프리미엄이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가격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현물 가격이 93달러인 것을 볼 수 있지만 막상 기본적인 1온스를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은 101달러, 103달러, 심지어 105달러로 둔갑한다. 이는 구매하려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배송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 가격의 격차는 장식이 아니다. 그 격차는 시장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가속화되는 시장에서 물리적 공급망은 좁은 깔때기가 된다. 은은 땅속에서 순간 이동하여 구매자의 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광산, 정제소, 가공업체,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을 거쳐야 한다. 이 사슬의 모든 연결고리는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다. 가격이 급등하면 두 개의 파도가 이 깔때기를 동시에 강타한다. 첫 번째 파도는 판매자들이다. 수년간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오래된 동전, 보석, 은식기, 그리고 은 조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들을 현금으로 바꾸기로 결정한다. 두 번째 파도는 구매자들이다. 가격이 25달러일 때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70달러가 되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70달러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은 93달러가 되자 공포를 느끼며 매수 버튼을 누른다. 이 두 파도는 동일한 좁은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린다. 바로 이것이 초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상의 원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을 팔러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은 치솟는다. 모두가 은을 시장에 내놓는데 어떻게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병목 현상이 은의 존재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목 현상은 은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정제소들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투입량이 정해져 있으며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 고객이 순도가 낮은 조각들을 가져오면 처리 과정은 더 많은 시간과 단계를 요구하며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 급등기에는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우선시된다. 그 결과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비명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은 원자재 더미는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게 된다. 따라서 딜러들은 기이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금속이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지만 그것을 판매 가능한 재고로 충분히 빠르게 전환하지 못한다. 바로 그때 프리미엄이 부풀어 오른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프리미엄은 단순히 탐욕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체 가능성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오른다. 딜러가 오늘 고객에게 은을 판매한다면 그들은 내일 다시 재고를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재고 보충에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때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에는 진열대가 오랫동안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리스크가 포함된다. 그리고 텅 빈 진열대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이다. 절박함이라는 감정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관찰자들은 가격 급등기마다 반복되는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어떤 딜러들은 매우 보수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어떤 딜러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호가를 부르며 또 다른 딜러들은 아예 호가 제시를 중단해버린다. 이것은 그들이 고객의 비즈니스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폭주하는 시장에서 파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대체할 수 없는 재고를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풀뿌리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조명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역 코인 샵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오래되는 상자를 들고 오는 고전적인 판매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새로운 집단이다. 그들은 바로 금속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최초의 구매자들이다. 이들은 꾸준한 상승장을 혼돈의 장으로 바꾸어 놓는 군중이다. 판매자들은 유한하다. 모든 사람이 비울 수 있는 서랍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매자들은 무한히 증식할 수 있다. 그리고 소매 매수세야말로 종이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소매 매수는 레버리지나 차액 결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통시장에서 실물 금속을 완전히 끄집어내어 개인의 금고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다. 소매 매수는 끈적끈적하다. 한 번 매입된 실물은 쉽게 시장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가역적인 매수세가 바로 스퀴즈를 뉴스 헤드라인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거대 거래소들이 왜 증거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지 이해하려면 리스크 관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악몽은 단순히 은 가격이 3달러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악몽은 실물 재고가 고갈되는 와중에 은 가격이 3달러 오르는 상황이다. 실물이 고갈되면 종이 약속들은 순식간에 그 편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화는 더욱 매워진다. 소셜미디어와 비공개 포럼 전역에서 속삭여지는 두 번째 층위의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거대 공매도 포지션들이 잘려나가는 상황이다. 거대 플레이어가 은을 공매도할 때 그들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베팅하거나 가격이 오르더라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상적인 시기에는 그들은 해지하고 포지션을 롤오버하며 우아하게 춤을 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손절매 라인이 건드려지고 손실은 실현되며 때로는 거래가 숨기기에는 너무 커져버린다. 90달러 초반대 영역에서 주요 스톱로스 레벨이 설정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시장에 돌고 있었다. 만약 그 레벨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방아쇠가 당겨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제 매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빽빽하게 조여진 시장에서 강제 매수는 휘발유와 같다. 지금 이 순간 소문들을 한 줄 한 줄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더 큰 요점은 시장이 압력을 받고 있는 시스템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증거금 규칙이 변경되는 방식에서 그 압력을 느낄 수 있다. 제품 가용성이 변화하는 방식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도 느낄 수 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가질 때 그 움직임은 이미 주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다. 주류는 언제나 늦는다. 진정한 움직임은 종종 첫 번째 주류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 발생한다. 시스템이 과열된 열기를 식히려고 시도한 직후 다음 상승 파동이 예의 없이 도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장에 대한 집중력이 중요한 이유다. 다음 파동은 정중하게 자신을 예고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중이 다른 곳에 주의를 뺏겨 있을 때 도착한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구체적인 정신적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첫 번째 시계는 차트의 시계다. 캔들, 하락, 반등, 뉴스, 헤드라인이 이 시계에 맞춰 춤을 춘다. 두 번째 시계는 재고의 시계다. 수주간의 리드타임, 정제소의 백로그, 조폐국의 지연 사태가 이 시계의 바늘을 움직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시계만 쳐다본다. 그러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폭발시키는 것은 언제나 두 번째 시계다. 최근 건전한 화폐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베테랑 금속 딜러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들이 묘사하는 상황은 은 급등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만 그 강도는 훨씬 더 강력하다. 샵은 단 몇 시간 만에 조용한 상태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상태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명의 고래 투자자 때문이 아니다. 거래량, 즉 볼륨 때문이다. 수많은 소규모 거래들이 서로 겹쳐서 쌓이고 거기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스크랩 물량이 더해진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건강한 시장처럼 들린다. 그러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샵이 판매자들로부터 산더미 같은 은을 매입하고 있다면 공급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샵이 새로운 구매자들에게 그 은을 팔고 있다면 은은 단순히 손바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더 잠겨있는 형태로
시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잠겨버린 금속은 쉽게 다시 흘러나오지 않는다. 판매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판다. 구매자는 수년 동안의 자산 보호를 원해서 산다. 이 두 동기는 대칭적이지 않다. 따라서 판매 측면에서 스크랩의 과잉이 발생하더라도 완제품 측면에서는 여전히 희소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환 과정은 느리고 새로운 보유자들은 그것을 빠르게 되팔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딜러가 우리는 엄청난 양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재고를 다시 채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이유다. 이 두 가지 진술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이제 해외 시장의 프리미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또 다른 단서다. 특정 해외 시장에서 현지 프리미엄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볼 때, 즉 그곳의 구매자들이 다른 곳의 구매자들보다 온스당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불균등한 분배와 서로 다른 수요 강도를 의미한다. 때로는 흐름을 왜곡하는 규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 또한 물리적 금속이 구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곳에서도 곧 발생할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한 속삭임이다. 따라서 한 지역의 프리미엄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치솟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단순히 어깨를 으쓱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스프레드 가격, 차이 자체가 정보다. 그리고 그러한 스프레드는 영원히 조용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그들은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더 벌어지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제 대부분의 채널들이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공급망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차트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더 높게 치솟을 때 정제소들은 타격을 입는다. 그들은 대중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자재에 의해 타격을 입고 가공된 제품에 대한 하류 부문의 수요에 의해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그들의 처리 용량은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선별 진료를 시작한다. 그들은 더 높은 순도를 우선시한다. 그들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관계를 우선시한다. 부족 상황에서 관계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대형 제품들이 사라지는 와중에도 일부 네트워크가 여전히 주화를 주조할 수 있는 이유다. 만약 전용 정제 슬롯과 미리 준비된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면 여전히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러나 정제 시간을 얻기 위해 오픈 마켓에 의존해야 한다면 긴 줄 뒤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다. 이것은 물류다. 그리고 물류는 무자비하다. 분위기를 포착하는 짧은 장면 하나를 상상해보자. 한 고객이 옷장 속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것이 분명한 작은 캔버스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안에는 섞인 동전들, 닳아버린 팔찌 몇 개, 그리고 오래되는 라운드 더미가 들어있다. 10분 후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진 또 다른 고객이 들어온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차트를 띄워놓은 채 묻는다. 아직 현물 가격에 가깝게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게 $10 더 비싼가요? 딜러는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답변을 내놓는다. 내일 제가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정상에서 긴급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리고 여기에 교활한 부분이 있다. 대중은 보통 가격을 먼저 알아차리지만 전문가들은 가용성을 먼저 알아차린다. 가격은 논쟁할 수 있지만 가용성은 논쟁할 수 없다. 배송 날짜가 며칠에서 몇 주로 늘어날 때, 도매상들이 할당량만 판매를 외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제품 가격이 갑자기 전화문해로 바뀔 때, 그것은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시장이 속삭이는 소리다. 그러니 지루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에 눈을 고정해야 한다. 진실은 항상 그 지루한 디테일 속에서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주변에서 친구들이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화면상의 숫자가 낮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당장 구매해서 손에 쿡 수 있는 실제 금속인가? 이 관점을 당신의 계획에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황이 시끄러워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에 휩쓸려 시장을 추격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시장을 지켜보면서 왜 어떤 품목은 구할 수 있고 다른 품목은 불가능한지 궁금해했다면 이것이 그 대답의 큰 부분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상황으로 가져와 보자. 누군가는 생각할 것이다.
알겠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시장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완벽한 진입 시점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체결될 수 있는 평온하고 예의 바른 변동성이 낮은 시장이 아니다. 이것은 갭이 발생하는 시장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격이 $5 더 높고 재고 비용은 $10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적으로 추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추격하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범주 1은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으며 지금 팔아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다. 범주 2는 아직 포지션이 없으며 기회를 놓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이 범주 1에 속한다면 질문은 당신의 투자 기간이 얼마이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목적이 장기적인 자산 보호라면 빠른 움직임에 속아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빠른 움직임은 종종 잔혹한 하락을 포함한다. 만약 하락을 감당할 수 없다면 공포에 질려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